바세린 바르면 끝. 이 원칙 안 지키면 오히려 피부 망칩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얼굴에 바세린만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바르면 촉촉해지는 물과 같다고 착각하시지만 바세린은 물이 아니라 뚜껑입니다. 수분 공급 없이 바세린만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바세린의 작용 원리와 황금 사용 시점, 바세린 올바른 3단계 사용법, 피부 타입별 부위별 활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바세린 하나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오해와 진실. 바세린 단독 사용의 함정. 요즘 인터넷 후기를 보면 바세린만 바르고 찼더니 피부가 아기처럼 부드러워졌다는 등 과장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 바세린을 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있죠. 가장 큰 오해는 바세린 하나만 발라도 보습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세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기 중 수분도 차단해 버립니다. 마치 빈통에 뚜껑만 덮어 놓는 격이죠.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유튜브 정보를 따라 했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81세 여성분은 유튜브에서 바세린 좋다고 해서 밤마다 듬뿍 발랐더니 다음날 얼굴이 난리 났어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눈 주위가 퉁퉁 붓고 뾰루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수분 없이 바세린만 바르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바세린 자체에는 수분을 늘려주는 성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꽁꽁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세린의 진짜 역할과 사용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리와 황금 시간. 바세린은 뚜껑, 수분은 물. 여러분,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 수분을 가둬주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 바세린은 물이 아니라 뚜껑이라는 원칙이 핵심이에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바세린이 피부에 수분을 더해줄까요? 아니면 잡아둘까요? 정답은 당연히 수분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막을 씌워 속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애초에 피부 속에 수분이 없으면 바세린이 가둘 게 없겠죠? 이건 마치 냄비에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뚜껑만 덮고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뚜껑을 덮어봤자 냄비 속에 물이 없으니 아무것도 끓여지지 않는 것과 같죠. 결국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넣어준 후에 바세린으로 뚜껑을 덮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바르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기 전에 밤 10시 전후로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낮에도 바를 수는 있지만 곧 말씀드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 올바른 사용법 3단계로 완성. 사용시간 밤 10시 전후 골든타임. 사용 빈도 하루 1회, 주로 자기 전 밤에만. 사용 정량 얼굴 전체 기준 쌀 한 톨콩알 크기 정도 아주 소량. 여러분의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 바세린 3단계 사용 프로토콜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드립니다. 단계 1. 언제 바르는가? 수분 공급 골든타임 지키기. 먼저 세안은 저녁에만 1회, 자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을 마친 밤 10시 전후 시간대가 바세린 사용의 적기예요. 세안 후에는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살짝 제거하되 피부를 완전히 말리지 말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토너나 미스트로 가볍게 수분을 한 번 더 공급해 주세요. 이로써 피부에 물을 충분히 담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평소 쓰시는 수분 크림이나 로션을 듬뿍 발라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뚜껑을 덮기 전 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건성 피부의 경우 이때 수분 크림을 2겹 발라 충분히 보습해도 좋습니다. 단계 2 얼마나 바르는가 정량 지키기. 이제 바세린을 바를 차례입니다. 양은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얼굴 전체에 콩알 1개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내서 듬뿍 바르면 안 돼요. 바세린은 소량만 얇게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 군데에 쌀 한 톨만큼만 바른다는 느낌으로 정말 조금씩 덜어 쓰세요. 특히 눈 주위나 입 주변처럼 얇은 피부에는 아주 소량만 바르고 피지 많은 코나 이마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더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음 날 붓거나 트러블이 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을 얇게 기억하세요. 단계 3 어떻게 바르는가 얇게 한 겹 코팅하기. 바르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손을 준비하세요. 손을 비누로 씻거나 가능하면 면봉이나 스패츌러로 덜어 쓰면 위생적입니다. 바세린을 손등이나 손바닥에 콩알만큼 덜어낸 뒤 손가락으로 둥글게 문질러 체온으로 살짝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한 바세린이 부드럽게 녹아서 바르기 쉬워져요. 필요하다면 바세린에 로션을 한 2방울 섞어도 좋습니다. 이제 얼굴에 바세린을 펴 바를 때는 문지르지 말고 살짝 두드리듯이 얇게 도포합니다. 얼굴 전체를 바세린으로 번들거리게 덮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부위 위주로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에 투명한 보습 뚜껑이 생겨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바세린은 항상 스킨케어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발라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세안 토너 에센스 수분 크림 바세린 순이고 아침이라면 그 다음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세린을 스킨케어 중간에 바르면 그 위로 다른 성분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 3단계를 지키면 물 넣고 뚜껑 닫는 완벽한 보습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느끼실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 팁 피부 타입별 앤드 상황별 활용법. 같은 바세린이라도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몇 가지 조합 요령과 타입별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세린 조합 꿀팁으로 히알루론산 세럼과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안 후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수분 세럼을 얼굴에 바르고 1-2분 정도 흡수시킨 뒤에 바세린을 덮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이 끌어모은 수분을 바세린이 잡아주어 극강의 보습 시너지를 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바세린과 로션을 미리 섞어서 바르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션 3부분 바세린 1부분 비율로 손바닥에서 잘 섞은 후 몸이나 얼굴에 바르면 끈적임이 덜하고 보습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실제로 몸이 건조한 분들이 바디로션에 바세린을 30일이나 40일로 섞어 바르면 하루 종일 촉촉하다고 합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 활용법을 살펴볼게요. 건성 피부 바세린은 건성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단, 반드시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난 후에 사용하세요. 건조한 분들은 수분 공급만 제대로 해준다면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틀에 한 번꼴로 바세린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성여드름 피부 피지가 많은 지성이나 트러블 피부에는 바세린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피지 배출을 방해하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에 바세린을 덮어버리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만약 사용하더라도 코나 이마 같은 T존은 절대 피하고 볼 같은 건조한 국소 부위에만 가끔 아주 소량 사용하도록 합니다. 복합성 피부 이마 코는 지성이지만 볼입가는 건조한 복합성이라면 부위별로 사용을 달리하세요. 건조한 유존볼, 눈가, 입가에는 바세린을 사용하고
유분 많은 T존이나 코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 바세린은 향료나 색소 등이 거의 없고 아주 순수한 성분이라 알레르기 반응이 극히 드문 편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정제된 100% 바세린만 사용하면 대체로 안전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용 전 턱 아래나 귀 뒤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바세린에 붉게 달아오르는 분들은 희귀하지만 있을 수 있으니 꼭 테스트 후 얼굴에 사용하세요. 계절별 팁: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져 바세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여름에는 고온다습해서 바세린을 안 발라도 피부가 덜 건조하죠. 여름에는 바세린을 매일 쓰기보다는 정말 건조한 부위에 가끔만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땀이 많은 날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땀띠가 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쐬어 건조해진다면 실내에서만 소량 사용하세요. 초보자 앤드 장기 사용 바세린을 처음 쓰신다면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피부가 잘 받아들이는지 확인한 후 서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매일 쓰더라도 3주 연속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세린에 피부가 너무 오래 익숙해지면 피부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주 썼다면 몇 주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사이클을 조절하세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 바세린은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보습제입니다. 하지만 부위에 따라 방법과 주의점이 조금씩 달라지니 알아두세요. 얼굴, 눈가, 입가, 얼굴에서는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 위주로 활용하세요. 특히 눈가 주름, 입가, 팔자주름 같이 피부가 얇고 쉽게 건조해지는 곳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씩 톡톡 발라주세요. 예를 들어 눈 밑에 쌀 한 톨 크기로 찍어 바르고 입가 주름 라인에도 얇게 한 겹 코팅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탄력과 보습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단 눈꺼풀이나 속눈썹 가까이는 피하고 눈가 겉부분에만 바르세요. 눈에 들어가면 기름막 때문에 뿌옇게 보일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눈 주변이 붓기 쉽습니다. 목과 손등. 목주름과 손등은 나이가 잘 드러나는 부위죠. 목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세요. 목 피부는 얇아서 주 2-3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손등은 나이트 크림 바르듯 자기 전 매일 발라도 됩니다. 손등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 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손이 매우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톱 주위 거친 큐티클 부위에도 바세린을 문질러 두면 다음 날 정리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팔꿈치, 무릎. 팔꿈치나 무릎처럼 각질이 잘 생기는 부위에도 바세린을 활용하세요. 샤워 후 보습 크림을 바른 다음 바세린을 듬뿍 발라 마무리하면 거칠었던 팔꿈치, 무릎 피부가 한결 촉촉해집니다. 각질이 심한 경우 하루 걸러 한 번 정도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아요. 발뒤꿈치. 갈라진 발뒤꿈치에는 바세린이 구세주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바세린을 두껍게 충분히 바릅니다. 그 위에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양말을 벗고 발을 확인해 보면 각질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며칠만 반복하면 거북이 등껍질 같던 뒤꿈치가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피해야 할 부위. 모든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좋을 것 같지만 피부과적으로 피하는 게 좋은 부위도 있습니다. 코 주변, 이마 등 T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아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얼굴 T존에는 바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난 부위, 벌레 물린 곳, 열린 상처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해당 부위는 먼저 피부를 치료하고 아물게 한 뒤에 바세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처 관리에 바세린을 쓸 때도 항상 상처를 깨끗이 소독한 후에 발라야 함을 잊지 마세요. 물론 입술은 예외입니다.
바세린은 립밤 대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시중 립밤의 주성분이 바로 바세린일 정도로 입술 보습과 보호에 효과적이에요. 건조한 입술에 수시로 바세린을 발라주시면 트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과 구매 꿀팁. 바세린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의외로 어떤 제품을 고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제품 선택과 사용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순수한 성분 고르기. 성분표를 확인해서 100% 페트롤라툼, 일명 백색 바셀린으로 된 제품을 고르세요. 3중 정제된 화이트 바세린이 가장 안전하고 순수합니다. 간혹 추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는데, 예를 들어 향료나 색소, 보존제가 첨가된 것은 민감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정제되지 않은 산업용 바세린은 불순물이 있어 발암 논란이 있지만, 시중의 화장품용 바세린은 여러 번 정제되어 유해 성분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튜브 BS 자 타입 바세린 제품은 큰 통에 들은 것부터 작은 튜브형까지 다양합니다. 위생을 생각하면 튜브형이나 펌프형이 좋습니다. 손으로 계속 떠서 쓰는 통형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통을 쓴다면 깨끗한 스패츌러로 덜어쓰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꽉 닫아 보관하세요. 용량 선택. 얼굴이나 국소 부위에만 사용할 거라면 작은 용량을 추천합니다. 바세린은 한 번에 소량씩 쓰기 때문에 한 통 사면 오래 쓰는데요. 너무 큰 통을 사면 다 쓰기 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오는 50G 내외 소형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온몸에 바디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용량 통을 구매해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응용 제품 활용. 꼭 바셀린 상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페트롤라툼 성분이 들어간 다른 보습제나 유성 연고 형태 제품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아쿠아포 같은 연고형 보습제는 바세린에 글리세린, 판테놀 등이 추가되어 보습력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런 대체 제품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순수 바세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가격과 가성비. 바세린의 장점 중 하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작은 통 하나에 몇천 원 정도라 값비싼 고보습 크림보다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수입 브랜드보다는 국내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바세린으로도 충분합니다. 동일한 100% 페트롤라툼이라면 가격 차이는 브랜드 값일 뿐이에요. 이러한 팁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바세린 제품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부작용 예방과 주의사항. 바세린은 비교적 안전한 제품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패치 테스트로 안전 확인. 피부가 특히 예민한 분들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이나 턱 밑에 바세린을 작은 콩알만큼 발라보고 2448시간 후에 붉은 반응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바세린은 알레르기가 드물지만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있다면 얼굴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사용 제한. 바세린을 매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바세린을 3주 이상 연속으로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장기간 매일 바세린 막에 의존하면 피부가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세린이나 오일을 너무 오래 덮어두면 피부 장벽 재생에 필요한 신호칼슘 농도 변화 등과 방해받아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길어도 23주 사용 후에는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가져 피부가 자생할 시간을 주세요. 화상 부위에 사용 금지. 화상을 입은 직후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화상 부위에 연고 대용으로 바세린을 바르는데 이는 잘못된 응급처치입니다. 바세린이 열을 가두어버리는 전력막 역할을 해서 화상 부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상에는 먼저 찬물에 식히고 전문 연고를 쓰는 게 우선입니다. 다 나은 후 상처 자국 관리에 바세린을 쓰는 건 괜찮지만
초기 화상에는 절대 금물이에요. 상처 감염 주위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세린을 바로 바르면 안 됩니다. 바세린은 항균 성분이 없고 공기 차단을 하기 때문에 상처 위에 바로 덮으면 그 속에서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난 경우 깨끗이 세척 및 소독한 후에 바세린을 발라야 안전합니다. 특히 염증성 여드름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눈 주변 사용 주의. 바세린을 눈가에 사용할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히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이 눈에 직접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이고 따가울 수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처럼 얇은 피부에 너무 많이 바르면 다음 날 부을 수 있으므로 눈 주변은 소량만 사용하세요. 보관 및 위생. 바세린은 상온에서 잘 보관하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항상 꽉 닫아 두어야 하고 혹시 냄새가 이상하거나 색이 변하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쓸 경우 공용통에서 직접 손가락으로 퍼쓰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 각자 깨끗한 면봉으로 덜어 쓰도록 하세요. 이러한 안전 수칙만 지킨다면 바세린은 노년층 피부에도 매우 유용한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고가의 크림보다 뛰어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방심하고 남용하면 트러블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전 사례 이렇게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바세린 사용의 잘못된 예와 올바른 활용의 예를 실전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75세 김모 할머니는 주름에도 좋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동안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 여기저기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모공이 막혀 버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놀란 할머니는 급히 병원을 찾아왔죠. 제가 피부 상태를 살펴보니 표피가 물기 없이 꽉 막혀 있어서 각질과 피지가 배출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바세린은 수분을 채운 다음 마지막에 소량만 발라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너와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뒤 바세린을 눈가와 입가에만 얇게 쓰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그동안 내가 잘못 썼네요 라고 탄식하며 사용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나서는 붉었던 피부가 진정되고 트러블도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덕분에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바세린이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70세 이모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발뒤꿈치 각질이 심해서 걸을 때도 불편할 지경이었습니다. 각질 연화 크림도 써보고 긁어도 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죠. 제가 바세린과 면 양말 요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매일 밤 씻은 발뒤꿈치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방법이었어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열흘 넘게 성실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거칠고 갈라졌던 발뒤꿈치 피부가 몰라보게 매끈해진 겁니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신이 난 목소리로 선생님, 발뒤꿈치가 애기 살 같아요. 이제 양말 벗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니 몇만 원짜리 각질 크림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본 경우도 있고 올바른 사용으로 큰 효과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수분 공급 소량 국소 부위라는 원칙만 지키면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5. 마지막으로 바세린 사용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5가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바세린을 낮에도 발라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낮에 바를 때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광택이 나고 끈적이기 때문에 화장 전에 많이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뜰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의 경우 낮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하게 바른다면 그 위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 자체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으므로 선크림은 필수예요. 요약하면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에는 건조한 국소 부위에 코 옆이 튼 경우에만 소량 바르고 외출 시 선크림을 덧바르세요. QE. 수분크림 없이 바세린만 발라도 보습이 되지 않나요? A. 안 됩니다. 바세린만으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없어요. 바세린은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일 뿐이라서 반드시 그 전에 수분크림이나 에센스로 충분히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바세린만 발라도 촉촉하다고 느끼는 건 피부 표면이 기름막으로 덮여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정작 속당김은 해결되지 않아 금세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수분 공급물 바세린 뚜껑 공식은 필수입니다. 수분 크림이 없으면 알로에 젤이나 가벼운 로션이라도 꼭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사용하세요. Q3. 바세린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A.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루틴으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사용하더라도 23주 쓰고 나면 한번 휴식기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3주 이상 연속으로 매일 바르면 피부 장벽 형성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길게 써도 3주를 넘기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겨울철 3주간 매일 밤 사용했다면 12주 쉬면서 피부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꼭 매일 안 발라도 됩니다. 결국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Q4. 지성 피부나 민감 피부도 바세린을 써도 될까요? A. 지성 피부는 가급적이면 얼굴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바세린이 워낙 유분이 많아서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미 여드름이 난 부위는 악화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신 눈가나 입과 같이 건조한 부분만 골라서 극소량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편 민감성 피부는 비교적 바세린을 잘 받아들입니다. 바세린은 순수한 페트롤라툼이라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감 피부일수록 먼저 패치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또 향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지성 피부의 바세린은 신중하게, 민감 피부에는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Q5. 여름철이나 습한 날씨에도 바세린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여름철에는 피부가 비교적 덜 건조하므로 바세린 사용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바세린을 굳이 바를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땀과 섞여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한여름엔 얼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에어컨을 많이 쐬어서 실내 공기가 건조한 경우에는 밤에만 가끔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릎, 팔꿈치, 발뒤꿈치 등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조 부위는 여름에도 계속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때도 낮에 바르면 끈적이니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여름에는 상황에 맞춰 최소한으로,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좋아요. 핵심 정리 및 1분 실천. 정리하자면 바세린을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키워드는 골든타임 정량 얇게입니다. 피부 재생이 활발한 골든타임 밤에 정해진 소량 쌀 한 톨콩알 크기만 얇게 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세린은 뚜껑이고 물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항상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으로 뚜껑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분 실천 미션을 드릴게요. 지금 거울 앞에 가셔서 귀 밑이나 턱 밑에 바세린을 작은 점만큼 찍어 발라보세요. 이것은 패치 테스트도 되고 바세린을 내 피부에 소량 시험해 보는 단계입니다. 내일 아침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오늘 배운 방법대로 얼굴에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부터 바세린은 뚜껑이다. 이렇게 한마디 적어주시면 본인의 실천 의지도 다지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한 피부 관리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5080대 시청자분들의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